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1월 29일은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인데요.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수십만 명씩 발생하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5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이 나와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게요. 전 세계가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도 일단 남아공과 인접한 7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죠. 이제 좀 일상을 되찾아가나 싶었는데 참 걱정입니다. 네. 잃어버린 2년이 3년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도 내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6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해 청년 창업과 농가를 돕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에 준공됐습니다. 창업보육센터와 임대농장, 실증단지와 빅데이터 센터 등 4개 핵심 단지로 조성됐습니다. 고창군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가운데 군의원들의 환경피해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축산품 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의 유치과정 전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따라다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북 지역 의료 교육기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8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6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의료기관 관련 확진이 잇따랐는데 군산의 한 치과에서는 10명, 고창의 한 병원에서는 13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고창 지역 병원과 관련한 확진자는 대부분 7, 80대 고위험군입니다. 지난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주의 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해 청년 창업과 농가를 돕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북에 전국 최초로 준공됐습니다. 전북도는 29일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에서 도지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부지 면적은 21.3헥타르로 축구장의 30배 규모입니다. 이곳에는 창업 실습 농장을 비롯해 임대단지와 지원센터 등이 들어서며 해마다 지원자 50여 명을 선발해 운영됩니다. 또한 빅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으로 농업 관련 자료를 분석해 디지털 농업으로 진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네, 고창군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가운데 군 의원들이 환경피해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축산품 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의 유치과정 전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고창 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군의원들이 일반 산업단지 내 동우팜투테이블 유치와 관련해 도축시설이 포함돼 있어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고창읍 중심지로부터 동우팜투테이블 기업이 분양된 산단에서의 3km 거리안은 고창 군민의 50%가 거주하고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한 초, 중, 고 24개의 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도축장이 포함된 가공시설의 유치 과정을 지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악취 피해 또한 어찌 감당할 수 있다고 기업 유치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우팜투테이블 유치와 관련해 유기상 고창군수는 공개되지 않았던 특약사항까지 밝히면서 환경피해 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장 건설 후 폐수처리 시설 등 주요 시설 가동 시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법적 기준 초과로 악취와 폐수가 발출되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업은 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민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신림 정동 개량 사업소 악취 해소를 위한 조치와 함께 이전과 폐업 등 해결안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개인주택, 상가 등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성과가 없다면 향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 정동 개량 사업소 악취와 관련해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악취 저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운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된다면 신림정돈 개량 사업소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 기간 중 진행된 고창 군정지리에서 최대 화두는 환경 피해 대책,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동우 팜투테이블과 신림 정동 기량 사업소에 대한 환경 피해 논란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단가를 200원씩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단가는 유치원 2,800원과 초등학교 3,000원, 특수학교 3,700원, 중고등학교 3,700원이 됩니다. 단가 인상으로 전체 무상급식 예산도 올해보다 80억 원 늘어난 1,33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증액부는 도교육청이 44억 원, 전북도가 17억 원, 시군이 19억 원을 각각 분담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따라다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위치 정보와 보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전주의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같은 달 28일까지 위치를 파악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알려진 새만금 방조제가 착공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970년 정부는 국토 확장 사업 구상 중 입지 조건이 적합한 지역으로 새만금을 거론했고 이후 1991년 정부가 개발 착수를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겁니다. 현재 4단계로 이루어진 새만금 기본계획은 지난 2월 재정비되면서 2050년을 목표로 단계별 실행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1단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핵심 기반 시설인 국제공항, 신항만과의 철도의 트라이포트 구축 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만큼 단순한 교역과 물류 공간이 아닌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으로 새만금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공공이 주도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만금 수변도시를 신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 환경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만큼 그린 수소 생산,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이 활발히 성장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미꾸라지를 전략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어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남원시는 29일 전문가와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어식품단지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회의에서는 미꾸라지와 연계할 다양한 상품과 외식 메뉴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남원시는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미꾸라지 계약 재배를 활성화하고 마케팅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16가지 세부 사업을 진행합니다. 추어와 부재료를 서로 연계 발전시켜서 남원의 대표 먹거리인 추어 음식을 지역 특화 식품 산업으로 육성시켜 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식초 연구개발과 상품 홍보를 통해 한국형 발효식초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지난 2014년부터 명품 발효식초 사업과 연구개발을 통해 총 6개 종의 식초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의 식초 산업은 향토 자원과 우수한 토착 미생물을 활용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창의 우수 토착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식초의 기능성과 효능을 밝혀냄으로써 한국형 발효식초를 하루빨리 상품화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29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예결특위는 다음 달 6일부터 10일 동안 전체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년 본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29일 예결특위 위원장에 김영자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김제 경관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김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김제 지역 경관 정책을 세우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와 의견 수렴이 이어졌습니다. 김제시는 경관과 생명이 조화로운 황금들녘 지평선 도시 김제를 미래상으로 수립했다며 12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의 대표 과일인 복숭아가 올해 최대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실군은 올해 복숭아 출하 실적을 집계한 결과 모두 911톤이 팔려 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53억 원보다 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임실군은 복숭아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인증을 받은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실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118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기존의 쌀직불과 밭직불, 조건분리직불 등 6개 직불 사업을 통합 개편한 것입니다. 군은 지난 4에서 5월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가운데 자격 요건이 검증된 5,800여 명을 확정했습니다. 동아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정읍시청에서 열렸습니다. 학술대회는 지난 1894년에 일어난 정읍의 고부 농민봉기가 동아농민혁명 특별법에서 제외된 문제에 대한 재조명과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읍시는 동아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회 측의 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